이번 강좌에서는 저번 강좌에 이어서 이 유저폼에서 이 텍스트 상자에 자료를 잘못 입력하였을 때 이 워크시트에 자료를 추가 입력해 주지 않고 이 유저폼에 오류를 안내해 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력 자료의 오류를 점검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이 텍스트 상자에서 자료를 입력 후 엔터키나 탭키를 눌렀을 때 자료에 오류가 있으면 다음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자료를 모두 입력 후 보관 버튼을 클릭했을 때 모든 자료의 오류 검사를 하고 오류가 발견되면 오류가 있는 텍스트 상자로 포커스를 옮겨주는 방법입니다. 학번을 잘못 입력했을 때 오류를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성명이나 성별 입력 오류는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고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Alt키와 F11키를 동시에 눌러 VB 편집창을 열겠습니다. Alt F11. 이번 강좌에서는 이 학번 텍스트 상자에서 자료를 잘못 입력했을 때 이곳에 오류를 안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류를 안내할 레이블을 이곳에 삽입해야 할 텐데요. 이 학번 레이블을 복사해서 이곳에 붙여넣기 해서 삽입하겠습니다. 학번 레이블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너비를 좀 넓히겠습니다. 이 텍스트 상자의 이름을 LBL 언더바 4로 설정하겠습니다. LBL 언더바 4 엔터. 저번 강좌에서 이 유저폼을 실행했을 때 이 초기 값들을 설정했었는데요. 이 오류를 안내할 레이블도 초기 값을 설정해야 되겠습니다. 이 캡션의 내용이 빈란이 되게 하면 되겠습니다. 유저폼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합니다. 더블 클릭. 저번 강좌에서는 이 부분까지만 작성을 했었는데요. 이번 강좌에서는 이 내용을 더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레이블의 캡션을 빈란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유저폼을 실행했을 때 오류 레이블에는 어떠한 내용도 보이지 않을 겁니다. 왼쪽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FRM 언더바 연습 이 유저폼 이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이 유저폼의 각 컨트롤들의 이름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번 레이블의 이름은 LBL 언더바 1입니다. 성명 레이블의 이름은 LBL 언더바 2, 성별 레이블의 이름은 LBL 언더바 3입니다. 이 오류를 안내할 레이블 이름은 LBL 언더바 4입니다. 학번을 입력할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언더바 1, 성명을 입력할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언더바 2, 성별을 입력할 텍스트 상자의 이름은 TXT 언더바 3입니다. 이 보관 버튼의 이름은 CMD 언더바 1, 취소 버튼의 이름은 CMD 언더바 2입니다. 이 유저폼에서 이 텍스트 상자의 자료를 입력 후 엔터키나 탭키를 누르면 세 가지 이벤트가 발생을 합니다. 잠시 설명 시트로 가보겠습니다. 설명 시트 클릭. 다음과 같이 비포 업데이트 이벤트,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 엑시트 이벤트 이와 같이 세 개의 이벤트가 순서적으로 동작합니다. 비포 업데이트 이벤트는 컨트롤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는 컨트롤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된 후에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엑시트 이벤트는 같은 유저폼에서 한 컨트롤에서 다른 컨트롤로 포커스를 옮기기 전에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연습 시트로 가겠습니다. Alt키와 F11키 동시에 눌러 VB 편집창 열겠습니다. Alt F11. 비포 업데이트 이벤트에서는 포커스의 이동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포 업데이트 이벤트에서 자료의 오류를 점검하고 오류가 있으면 포커스를 다른 위치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오류를 안내하겠습니다. 학번을 입력할 텍스트 상자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이 좌측 입력 상자에서 버튼을 클릭하고 TXT 언더바 2를 클릭합니다. 우측 입력 상자에서 이 삼각형 버튼을 클릭하고 비포 업데이트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기본 프로시저가 작성됩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벤트를 작성하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작성해 보았는데요. 편집창을 좀 넓게 하겠습니다. 변수의 로직에는 true를 저장하겠습니다. 만약에 현재 유저폼이지요. 현재 유저폼의 첫 번째 텍스트 상자에 이 값을 트림해서 문자의 앞뒤의 공백을 모두 삭제하는 거지요.
이렇게 했을 때 공백이면 변수 L 로직에는 폴스를 저장하겠습니다. 즉 학번 입력란에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변수 L 로직에 폴스를 저장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첫 번째 입력 상자의 값이 10101 1학년 1반 1번이지요. 10101보다 작거나 또는 첫 번째 입력 상자의 값이 31050 3학년 10반 50번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변수 L 로직에는 폴스를 저장하겠습니다. 즉 입력 상자를 빈란으로 두거나 이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는 변수 L 로직에 폴스를 저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학번을 정확히 입력했는지 체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히 체크하려면 이 조건문을 좀 더 복잡하게 작성해야 될 겁니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한 후에 만약에 변수 L 로직이 폴스이면, 즉 오류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현재 유저 폼의 네 번째 레이블에 다시 입력 요함, 네 번째 레이블을 이곳에 삽입했었지요. 이곳에 다시 입력 요함이라는 안내를 해줄 겁니다. 다음에 첫 번째 텍스트 상자의 백컬러, 이 텍스트 상자의 이 배경을 VB 옐로우, 노란색으로 변경해 줄 겁니다. 다음에 셀 스타트와 셀 랭스는 이 문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블록을 씌워줍니다. 이렇게 하고 캔슬, 이 변수 캔슬을 true로 설정합니다. 변수 캔슬의 값을 true로 설정하면 엔터키나 탭키를 누르더라도 다음 컨트롤로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습니다. 즉 커서가 현재 텍스트 상자에 머무르게 됩니다.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학번 입력란을 공백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 텍스트 상자의 배경이 노란색으로 변경되고 다음과 같이 오류 안내를 합니다. 다시 111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이 배경 색상이 노란색이고 이 글자 전체를 블록으로 씌워줍니다. 이 학번을 바르게 입력하면 이 텍스트 상자의 배경 색상도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고 이 오류도 없애줘야 되겠습니다. 유저폼 닫겠습니다. 다시 유저폼에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비포 업데이트 이벤트 이후에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와 엑시트 이벤트가 동작한다고 했는데요. 이 애프터 업데이트 이벤트에 자료를 바르게 입력했을 때 이 오류를 없애주고 텍스트 상자의 배경을 흰색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지금은 바르게 입력이 되어 있는데요. 학번을 111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엔터. 그러면 학번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배경을 노란색으로 또 오류도 안내했습니다. 바르게 입력해 보겠습니다. 10101 엔터. 그러면 이 배경색을 흰색으로 바꿔주고 이 오류도 없애주었습니다. 유저폼 닫겠습니다. 이제는 보관 버튼이나 취소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이벤트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작성한 내용 잠시 보겠습니다. 보관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변수 nO에는 일렬에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마지막 셀, 이 셀의 행 번호에 2를 더한 값, 자료를 추가하고자 하는 행이지요. 이곳에서는 이 행에 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2를 변수 nO에 저장할 겁니다. 그래서 2,1 셀에는 학번을 입력하고 2,2 셀에는 성명, 2,3 셀에는 성별을 입력할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유저폼을 닫는데요. 여러 명을 계속 입력할 경우에는 이 부분을 삭제하라고 했죠. 또 취소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에는 유저폼을 닫으면 됩니다. 다시 프로젝트 탐색기를 넓게 볼 수 있게 편집창을 좁히겠습니다. 이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10101 엔터. 학번을 바르게 입력했기 때문에 다음 텍스트 상자로 포커스가 이동했습니다. 김일동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성별은 남, 보관. 그러면 다음과 같이 시트에 자료가 추가 입력됩니다. 한 번 더 실행해 볼까요? 실행 버튼 클릭. 1학년 1반 1번 111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잘못 입력했죠? 엔터. 포커스가 이동되지 않습니다. 이 취소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클릭. 그러면 이 취소 버튼으로 이 유저폼을 종료할 수 없습니다. 이곳을 바르게 입력했을 때만 취소 버튼이 동작하게 됩니다. 10101 취소. 이와 같이
바르게 입력했을 때만 취소 버튼이 동작하게 됩니다. 이제는 좀 다른 방법으로 오류를 검사하고 오류를 안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저폼에서 이 텍스트 상자에 자료를 모두 입력한 후에 보관 버튼을 클릭하면 이 텍스트 상자에 입력한 내용이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오류가 있으면 포커스를 그 오류가 있는 텍스트 상자로 옮겨주고 다음과 같이 오류 안내를 해줄 겁니다. 유저폼의 빈 공간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지금 이 보관 버튼의 이름이 cmd_1입니다. cmd_1 이 버튼을 클릭했을 경우 다음과 같이 이벤트를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텍스트 상자의 값이 빈란이면, 즉 학번을 입력하지 않았으면 첫 번째 텍스트 상자로 포커스를 옮겨주고 네 번째 레이블에 다시 입력 요함이라는 안내를 해줄 겁니다. 네 번째 레이블은 이곳에 있지요. 이곳에 다시 입력 요함이라고 안내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 이벤트를 빠져나옵니다. 내용을 입력했는데 또 이 조건에 벗어날 경우 다시 첫 번째 텍스트 상자로 포커스를 옮겨주고 5자리로 입력하시오 하는 안내를 해주고 또 이벤트를 빠져나갈 겁니다. 만약에 이런 오류들이 없다면 이 시트에 각 텍스트 상자의 내용을 추가 입력해 줄 겁니다. 한 사람의 자료만 입력할 경우에는 업로드 미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러 사람의 자료를 입력한다고 하면 이 업로드 미, 이 명령문은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cmd_2 취소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유저폼을 닫습니다. 그러면 실행 버튼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클릭. 이 학번을 모두 지워 보겠습니다. 보관. 그러면 다시 입력 요함 하고 포커스가 학번으로 이동을 합니다. 1111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보관. 다시 포커스는 첫 번째 텍스트 상자로 이동을 하고 5자리로 입력하십시오. 이와 같은 안내를 해줍니다. 10101 보관. 그러면 다음과 같이 자료를 추가 입력해 줍니다. 성명란도 띄어쓰기를 한다든가 또 성별을 남자로 입력한다든가 이러한 오류가 있을 때 포커스를 오류가 있는 텍스트 상자로 옮겨주고 그 다음에 이곳에 오류 안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취소 버튼 클릭해서 유저폼 닫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유저폼이 바르게 닫혔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텍스트 상자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 오류를 점검하고 오류를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옵션 단축 컨트롤과 확인란 컨트롤을 사용해서 자료를 좀 더 정확히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